이번 세미나는 스마트 미디어와 비즈니스 그리고 확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현재 실리콘밸리 한인 네트워크 그룹인 베이에어리아 K그룹의 공동회장이시자 타워스에서 IT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신 윤종명 회장님 모시고 스마트 미디어 혁신의 본산지 실리콘밸리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과 발전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윤종명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윤종명입니다. 마이크는 없는 거죠? 알아버리네. 조촐하게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저기 일단 제가 제 소개를 뭘 하겠지만 이렇게 몇 분 안 계시니까 간단히 이렇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강하고 그냥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그냥 안 좀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픽셀즈의 김원기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모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준다든지 광고 웹툰을 연재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텍 INC의 전문을 근무하고 있고요. 이 일하고는 특별히 관련 없는데 개인적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 저는 나이스 데이터라는 금융정보 관련한 회사에서 IT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브로드라는 회사에서 왔고요. 회사 이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공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퍼니플라이는 남창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고요. 모바일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창욱이고요. 이제 단일 미래사고요.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균이고요. 다니엘 미디어 파운더로서 안녕하세요. 정재주라고 하고요. 자가 개발자도 있다가 스타트업 준비하려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박상민이라고 하고요. 전에 KT 나스미디어라는 데서 IPTV 관련해갖고 성공기획했습니다.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인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모바일이라든가 그런 기술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자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웅입니다. 저는 현재 MIS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빈이라고 하고요. 미래에셋 태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모바일 콘텐츠 기획 담당하게 돼서 관심 있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FLT그래프닷컴이라고 항공예약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NS 솔루션의 신준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ERP CNS 솔루션 그 캐덴 소프트입니다. 저희 모회사 이제 캐덴 소프트 회사가 있고 CNS 솔루션인데 ERP 그 클라이언트 쪽 ERP를 주로 요즘 이제 SaaS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라라고 하고요. 행사와 장소를 위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이드북에서 아이드북 미국 회사요? 네, 미국 거기 회사요. 한국에 들어와 있나요? 네, 한국 그래요? 회사고요. 언제 들어왔어요?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 세계 서울 수학사 대회라든지 한국연구 전망이라든지 세계 지식 포럼 때도 저희가 제작해서 올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언어코믹스하고 경쟁하는 건가요? 조금 달라요. 언어코믹스는 이제 행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참가자 등록을 유도를 하는 그렇죠. 이벤트 언어코믹스는 브라이트 저기 이벤트 브라이트. 네, 이벤트 브라이트랑 비슷하고 사실 저희는 이벤트 브라이트랑 파트너십을 그렇죠. 맺고 네.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만큼. 몇 탑에 가이드북 써주셔서 네. 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저도 아까 일반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스마트 미디어 잘 모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오늘 저는 그냥 실리콘밸리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요. 혹시 여기 실리콘밸리 사시다 오셨던지 뭐 가셔서 뭐 계셨던지 그런 분 계십니까? 얼마나 됐어요? 2주. 아니죠. 네. 뭐 일단 아니면 미국에 이렇게 사셨던지 뭐 그런 분. 아까 뭐 그러시는 분 네. 뉴욕에서 그 실리콘밸리 그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스마트 미디어 하면서 제가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충분하니까 얘기하고 또 나중에 자유롭게 하고. 왜 윷놀이 그림이 나왔냐고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특히 들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면은 도개, 걸륜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한국 사회는 모나 유시나 뭐만 해야지 인정을 받고 도나 개나 걸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해 모나 유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실리콘밸리, 제가 느끼는 실리콘밸리는 도를 하든 유수하든 다 똑같이 인정을 받고 다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띄워보려고 하면서 실리콘밸리가 혁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충실히 잘하고 다 잘하니까 각자 다양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말을 돌려봤고요. 네, 전화를 만나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디지털이라는 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LG 지금의 CNS, 제가 딱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는 LG EBS라는 회사 아시겠지만 지금 CNS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도 근무를 하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이제 시작을 했죠. 사실 관계가 보시면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단지 관계가 굳이 있다면 이제 LG EBS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 일을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제가 커리어를 가지게 된 백그라운드가 된 거죠. 미국에서 일한 지 지금 이제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어가니까 카운트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한 지 한 16년,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IT 컨설턴트인데 IT가 굉장히 큰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IT 인프라스트럭처 컨설턴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여러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그동안 일했던 회사들을 그냥 적어봤어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이 이상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저를 예전에 셌더니 저보고 40군데가 넘게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아닌데, 뭐 보시다시피 아는 회사, 아시는 회사도 있고, 잘 아시는 회사도 있고, 전혀 처음 듣는 회사도 있고, 이 중에는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웹서치를 해보면은 없는 회사도 분명히 나와요. 망한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냥 여러 15년 이상 일을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큰 회사, 작은 회사, 명명밖에 안 되는 회사 또는 뭐 수만 명 되는 회사,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일을 한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냥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제 느끼고 알게 배웠던 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 나중에 가서 또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에이지 오브 컨텍스트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꼭 에이지 오브 컨텍스트라는 책을 아시는 분, 이건 최근 뭐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한국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한국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고, 이게 이제 컨텍스트,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스마트 미디어가 결국은 컨텍스트를 모아서
이 전달해주는 게 큰 어떤 차이점이잖아요. 일반의 기존의 미디어와. 그래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나 이 에이지 오브 컨텍스트가 중요시 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 당연히 모바일,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다 아시죠? 뭐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 이게 5개, 이 5가지가 그거를 새로운 시대를 이뤄낸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크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혁신인데 이러한 기반 기술이나 또는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곳이 실리콘밸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모바일, 당연히 아시는 애플이나 뭐 소셜 미디어, 잘 아는 페이스북, 데이터, 빅데이터라서 엄청난 회사들 지금 거기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냈고 센서나 로케이션 다 거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스마트 미디어만은 아닌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 IT 그런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 IT를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 튜터에서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2015년에 그 트렌드를 한번 거기서 이제 대충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미디어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엔터프라이즈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시사하면 이걸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또 나중에 3D 프린팅은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웨어러블인데 그냥 웨어러블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면서 웨어러블은 그게 실제로 이 엔터프라이즈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트렌드일 것이다. 그다음에 보안인데 패스워드 보안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지문 또는 이 레티나 스캐너 이런 게 실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이걸 굳이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 IT를 할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전산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이 계속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게 데브옵스가 디벨로먼하고 오퍼레이션이 섞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냥 핫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가 제품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포럼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이게 굉장히 이 핫한 트렌드고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기계만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더 플렉서블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운영이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안테나는 사실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이제 당연히 모바일 디바이스 PDA나 전화기들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이제 나를 따라다닌다는 그런 거죠. 모바일이라는 게 이 모바일이 아니라 내 아이덴티티가 모바일이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스마트 데이터라는 말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뽑아내야 되냐. 여러 가지 모든 날씨와 내 상황과 그걸 합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살 건지 미리 예측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IoT. IoT에 센서가 결합이 돼서 모든 것이 이제는 그냥 컴퓨터만이나 이런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다 스마트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다 분석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굉장히 크죠. 아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한다고 했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그냥 엔터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해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곳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그쪽에서 지금 다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서비스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실리콘밸리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이제 오버뷰를 좀 드리면 가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동네 실리콘밸리에 가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동네는 가봤습니다. 동네는 가보셨고요. 동네 가보셨으면 가보신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호세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수많은 수천 개의 이제 회사들이 이런 그 하이텍 회사들이 몰려 있고 그 잘 아시는 무슨 페이스북이나 구글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부터 뭐 기반 기술부터 또 하드웨어 사실 인텔이라든지 HP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다 거기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혁신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혁신이 뭐 혁신적인 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 이유가 뭘까?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 대단하게 무슨 인류의 평화 뭐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위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데가 그냥 불편한 문제들을 넘기지 않고 그걸 찾아서 꼭 이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뭐 그다음에 이제 실패해도 뭐 그게 뭐 큰 오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다리죠. 그러니까 뭐 성급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이 되게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글만 해도 구글이 90, 그러니까 구글이 뜨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업무 환경 뭐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한 걸 이제 실리콘밸리 혁신이 오니 이런 것이 이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 있는 것과 없는 걸로 좀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는 이 기술 또 어떤 사업이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개방돼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개방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네트워킹 모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사실 이 모임 자체가 네트워킹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어떤 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클로스도 돼서 이렇게 그룹을 해서 다른 사람도 이게 전혀 없고 어떻게든지 가서 서로 이렇게 링크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게 그냥 활성화돼 있고 컨퍼런스를 이렇게 보면은 애플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큰 컨퍼런스를 꼭 샌프란시스코도 하죠. 물론 그 동네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난주에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샌프란시스코에 했었죠.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제일 큰 컨퍼런스 센터를 빌려서 했는데 굉장히 비싼데 그저 거기서 해야지 이제 얘네들 좀 하는구나라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 많이 열리고 경쟁 치열하죠. 다들 열심히 하는 경쟁 치열하고 공유 아까 결국은 서로 쉐어하고 기술도 나누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마케팅 저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하면은 기술이다라고만 이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기술을 실제로 시장에 적용시키고 판매하는 게 중요한 건 마케팅이죠. 실리콘밸리 마케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마케팅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케팅 전문가나 그 회사들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모든 그 아이디어나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처음부터 마케팅을 늘 생각을 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팔 것이냐, 어디에 필요한가, 타겟이 누구냐. 그래서 그런 끝까지 판매할 때까지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강한 게 실리콘밸리의 장점인데 그런 마케팅은 우린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 있을 때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많이들 이제 오세요. 시장 개척하신다고 오시면은 마케팅에는 마케팅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팔 건가인데 그런 생각 없이 우리 기술력이 최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직접적인 존중은 이제 당연히 그런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환경은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돌아가게 이렇게 비즈니스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전반적으로 어떤 개방된 그런 환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 말씀 실리콘밸리 하면 또 뭐 세계 인재들이 모여 있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다 인재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 많은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요. 다 똑똑한 건 다 천재는 아니에요. 다 천재는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일하는 거예요. 그 일단 대학이 있죠. 대학이 뭐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대학이 있지만 대학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동부나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많은 건 아닌데 그 대학이 산업 협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실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나사나 뭐 로렌스 랩 이런 게 리버머 랩이 있는데 뭐 다른 데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한 연구기관은 회사에서 기업에서의 연구기관이 굉장히 연구 R&D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마케팅과 더불어서 그 R&D를 따로 동떨어지지가 않죠. R&D 하고 그다음에 뭔가 기획이 되면은 그거를 개발팀에 넘기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면은 그다음에 마케팅으로 넘어가서 팔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그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과 R&D와 개발과 그다음에 마케팅이 같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끝까지 시장에 나갈 때까지.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R&D의 특징. 계속 실제 그 마켓 시장을 생각하면서 R&D 하는. 그다음에 뭐 이제 채용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전국에서 각지에서 데려오고 또 전 세계에서 오죠. 전 세계에서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이제 페이스북, 구글이 한참 잘 나가다가 페이스북이 잘 나가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이 지금 몇천 명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외부에서 데려오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에 사실 시작하는 거는 다 그 기존의 회사에서 빼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데로 뭐 핀터레스트도 하고 지금 또 드랍박스라는 회사가 요즘은 제일 또 힙하다고 어디로 그만 어디로 가고 보면은 도대체 이 엔지니어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은 다음에 어디가 잘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이게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다양성의 탤런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당연하죠. 인종도 다양하고 그 동네는 백인이 사실은 주주라고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동양 사람이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좀 인구의 5분의 1인데 말이 5분의 1이지 실제로 이런 하이텍 이런 그 회사의 이런 하이텍 인더스트리에 가면 동양 사람이 반이 되죠. 예. 그래서 뭐 다양하고 전 세계 사람 모여 있고 언어도 다양하고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제품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낼 때 다양한 솔루션이 나옵니다. 자기의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게 또 발전하고 그 다양성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는 태생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다 똑같은 우리는 배달 민족이 단일 민족이고 뭐 그런 차이점. 신뢰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이력서 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력서 가서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학교 어디 나오고 집 고향 어디고 뭐 이러면은 대충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알 수 있는데 그 동네는 그럴 수가 없죠. 도저히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함부로 말 못 물어보죠. 요즘도 이력서 할 때 무슨 사진 붙이고 그러고 요즘은 안 그러죠. 이력서 아직도 대기업 사진은 절대 안 붙이고 가족관계 그런 거 안 쓰죠. 물어보지도 못해요. 인터뷰할 때 물어보지도 못하고 특히 무슨 막 여자나 남자는 못 물어봐요. 왜냐면 여자 어떤 성 정체성을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면
되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 안 하면 나 이 회사 나 게이라는 것 때문에 나 차별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주면 잘하지 않습니까? 믿어주면 더 잘하고 싶어.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똑똑한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다시 시골에 돈이 많죠. 투자가들 많고 투자가들이 돈이 집중돼 있고 풍부하고 뭐 이제 그게 유동적으로 이제 잘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 투자는 뭐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 하여간 이 투자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도 사실은 동부에서 하버드 나오고 다니다가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영화 보셨나요? 그 소셜 보면은 투자가들이 너 일로 와라 그러잖아요. 투자가라는 게 그냥 돈만 대주고 나중에 불려가지고 와라라는 투자가 아니라 한번 투자를 한다는 건 파트너라는 거예요. 늘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여기 있는데 너 동부에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물주인데 내가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와라. 그래서 사실 투자가들이 돈이 있다는 건 돈 때문에 몰려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오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거기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이거는 살기 좋은 곳에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곳 하나 이렇게 늘 뽑히는 곳이죠.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그냥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근데 이런 날씨가 거의 1년 내내 계속되는. 겨울에는 좀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시원하게 오고 비 그치면은 다시 이렇게 화창해지고. 자, 이런 기후가 주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크고 여기서 날씨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날씨 놀러 가요. 그죠? 놀러 가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늘 좋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안 놀러 가도 되죠. 내일도 좋고 다음 주 좋고 다음 달도 좋을 거예요. 늘 좋게 날씨가 운동이 없어. 거기 일기예보 되게 못해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 너무 늘 일기예보가 늘 해만 있기 때문에 이상 기후를 좀 하여간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밖에 노는 여유가 있어서 굳이 오늘 안 나가도 돼요. 날갈 동안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 여유.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분들이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잘 사는데 버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 동부에 도착해서 있다가 또 거기서 또 어려운 분들이 서부의 캘리포니아 가면 금이 있대더라. 여기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지만 거기 가서 금 찾으면 내가 된다 그래서 그 먼 거를 건너서 캘리포니아 와서 그 땅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동네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지금도 그런 프론티어 정신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생긴 거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오는 거죠. 진짜 금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나이티 그런 신화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없는 거. 제가 오늘 뭐 실리콘밸리 민낯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하려고요. 이제 되게 좋은 말만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게 없다는 차별 편견 없고 뭐 다 없다는 건데 차별은 없죠.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인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실력으로만 차별을 하죠.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거, 필요한 거잖아요. 실력으로 하는 거. 실력으로. 근데 편견이 있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하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그거에 벗어나면 이제 편견이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견도 없는 거고 권위의식도 이렇게 뭐 상명